그래요. 제 마음은 제 마음이고 수업은 수업이고 그런 거죠. 펴보세요. 어허이 잠시만요. 1초 주죠. 끝. 자, 펴보시면 우리가 66페이지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펴보시고 맞죠? 66페이지에 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왠지 또 안 했던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그렇죠. 121번 안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2차 방정식 중에서도 하다 보면 올 거야. 그래도 야, 시작 시간을 지켜야지. 1시인데 1시에 시작하기로 했으면 1시에 시작하는 거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딱딱 맞춰 와야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 더 좋잖아. 그렇죠.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계수와의 관계.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이거였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빵. 요게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이었는데 여기서 두 근을 각각 알파하고 베타라고 얘기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로 나타낼 수 있다?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빼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알파하고 베타하고 곱하면 뭐다? a분의 c다라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주로 풀었습니다. 요거 말고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것도 있긴 했는데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고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121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121번 보면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알 수 있는 게 있네요. 뭐 알파 플러스 베타 값 알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a분의 b니까 1분의 1 해가지고 그냥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인가요? a분의 c니까 1분의 2 해가지고 2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알게 먼저 써놓습니다. 써놓고 그 다음에 2차 항의 개수가 4이고 알파 제곱분의 1, 베타 제곱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이 2차 방정식을 쓸 때 처음에 2차 항의 개수가 4래 4 하나 앞에다 빼주고 그 다음에 이런 꼴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꼴로 나타내고 그거 전개해가면서 푸는 게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자 x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까지 써줍니다. 써주고 이제 전개를 해보면 되겠죠. 4라는 녀석은 앞에다 잠깐 대기 시켜놓고 그 다음에 x 제곱이 첫 번째 항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x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x 이렇게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아예 알파 제곱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x 이렇게 써도 되겠죠? 묶어 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건 플러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1는 빵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숫자로 요거를 숫자로 바꿔주어야 할 타이밍이 된 것이에요. 그렇죠? 숫자로 여기 있는 것들 이용해가지고 숫자로 바꿔주는 것이지.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통분을 해야 되겠죠. 통분을 하게 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분모가 되고 위에는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될 것이에요. 통분을 하면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라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분모는 얼마? 4가 된다 라고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는 녀석은 우리 뭐 자주 쓰던 이거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는 녀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해주는 자주 하던 거죠? 아니 진짜 이 친구들이 한 놈도 안 올세? 그래요. 신경 쓰지 말아야지. 신경 쓰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계속 마음이 쓰여요. 자 그러면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면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 해가지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 해버리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맞나요?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써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아까 이제 4라고 알았으니까 플러스 4분의 1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거를 이제 알아낸 숫자를 이용해서 밑에다가 식을 한번 써보면 4부터 시작해서 x제곱은 있고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3이 들어가야 되니까 플러스 4분의 3x라고 써줘요. 됐죠?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4분의 1은 빵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하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이 괄호 바깥에 있는 4만 곱해주면 끝인 거죠.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요게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하죠? 이런 문제 풀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어요. 자,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다음으로 봐야 되는 주제는 뭐냐면은 혈렉을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왜 표정이 쌤 불쌍해요 표정인데 그렇지 않아요. 전 불쌍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혈렉은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기본적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얘가 a, b, c가 모두 다 유리수라면 마이너스 a분의 b의 값이라든지 a분의 c 이게 뭐니?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잖아. 얘네들도 당연히 유리수가 들어가니까 요거 계산한 결과가 유리수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정식에서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문자를 마구 썼어요.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이거 무리수잖아. 한 근에서 무리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합해가지고 유리수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유리수 부분은 그대로 돼. q 루트 m 부분은 부호가 바뀌는 그런 식의 근을 하나 더 가져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 유리수만 남고, 왜냐면 q 루트 m이랑 q 루트 m이 부호가 달라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곱하기를 했을 때도 유리수만 남기 위해선 p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q제곱 m 이런 식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똑같은 절대값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혈렉은이라고 해요. 혈렉은은 안녕 소영, 이 친구 왜 이렇게 늦게 오나 라고 얘기했지만 더 썰렁하죠? 야, 애들 왜 다 안 오냐? 이 친구들이 응. 뭐가 귀엽다고? 슬리퍼? 고마워요. 우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근만 줘도 나머지 근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게 이 단어에서 이제 핵심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필수 예제 13번을 풀면서 이게 뭐 하는 건지 감을 잡아보도록 하죠. 와, 완전 잘 지워지네. 훌륭해요. 이 친구들 잘해주면 안 되겠어. 펜 선물해줬더니 그때부터 더 늦게 오는 것 같아. 1월 초에만 해도 5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던 놈들이 다 왜 안 오는 거야? 부들부들. 이 친구 그대는 왜 늦게 왔나? 하지만 애들보다는 빨리 왔다고 얘기하고 싶지. 좋아요. 어쨌든 67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왜? 자, 67페이지 보면 첫 번째 거 필수 23번에 1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한 근이 2-루트3이래요. 그럴 때 유리수 a, b에 대해서 얘네들이 유리수기 때문에 반드시 나머지 하나의 근이 뭐가 되어야 된다? 2 플러스 루트 3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2-루트 3,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a 값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게 두 근이니까 두 근을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랑 더하면 4가 되겠죠. 그죠? 2-루트 3이랑 2 플러스 루트 3이랑 더해버리면 루트 3 부분 없어지고 4밖에 안 남게 되겠죠. 즉,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알파 쓸 필요는 없고 합이라고 하는 거는 4가 되고요. 그러면 곱은 어떻게 될까? 얘랑 곱하면 4 빼기 3 해가지고 1이 되겠죠. 곱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원래 이 식에서 그럼 a 값은 뭐가 돼야 될까? 합이 4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a는 마이너스 4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영 b는 뭐여야 될까? 1. 그렇죠. 아유, 훌륭해요. 자, b는 1이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a-b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마도 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푼다는 얘기예요. 뭐 2 마이너스 루트 3 주어진 거 보고 그럼 2 플러스 루트 3도 근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얘의 한 근이 1 플러스 2i래요. 그래? 그런데 a하고 b가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느냐면 실수 ab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했을 때 반드시 실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의 나머지 한 근이 뭐가 된다는 거냐? 복소수 부분에 허수 부분에 마이너스만 붙여서 1 마이너스 2i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근 하나만 줘도 나머지 근을 자동으로 알아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써먹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합은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더하면 2i 부분이 없어지니까 합은 2가 되겠죠. 합은 2가 되고 곱은 뭐가 될까요? 다들 복소수 배웠으니까 곱 한번 해보시죠. 얘랑 얘랑 곱하면 뭐 사실 뭐 굳이 펜까지 안 돼도 웬만큼 한번 할 수 있긴 한데 얘랑 얘랑 곱하면 뭐 되죠? 1이랑 1이랑 곱하면 1.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i.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2i 해서 마이너스 2i랑 플러스 2i 없어지고 얘랑 얘랑 곱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4i 제곱 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가 돼서 결국 5가 나온다는 얘기죠. 합이 2고 곱이 5다. 그러면 a는 얼마? a는 합이 2였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고 b는 곱이 5라고 했으니까 b는 5 해주면 되겠죠. a는 마이너스 2, b는 5. 두 개 더하면 3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22번, 123번, 124번을 한번 풀어보시고 저는 또 연락을 한번 해볼게요. 122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한 근이 루트 2 플러스 1이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풀으라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루트 2 마이너스 1인가요? 이러더라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달라져 있는 거야. 무리수가 있는 것들이. 그렇지. 그게 나머지 한 근이 되는 것이야. 오케이? 자, 그렇게 해가지고 122번, 123번, 12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와요. 뭐지? 오지은이가 왜 전화가 왔지?
곱이다 라고 됐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던 5분의 2라는 게 바로 마이너스 5분의 a하고 같아야 되는 것이고 5분의 2하고 마이너스 5분의 a하고 같아야 되고 곱이라고 하는 5분의 1이랑 5분의 b랑 같아야 된다 라고 해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b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은성이만 오면 되나? 왜 놀래고 그래?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아직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사실 뭐냐면은 근을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꼴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곱은 아니야 옮겨야 될 것 같아. 이 친구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너 오후반에 나와라 앞으로. 알았지? 알았지? 여기 세진이랑 친하게 지내. 알았지? 나오고 그대는 앞으로 오전반에 다음 주부터 오전반에 나오고 오후반에 나와. 알았지? 아, 뭘 생각을 해봐. 맨날 오전에 맨날 늦게 나오고 못 나오고 그러면서 왜 준서도 옮겨줘? 준서한테 얘기는 해볼게. 얘기는 해보는데 그래도 일단 자네는 일단 오후반이야. 준서한테도 혹시 오후에 나올래 한번 물어는 볼게. 자리 없어요. 왜? 회원을 안에서 하는 코칭. 응. 저 친구가 간다니까? 아 맞아. 요 친구가 오전으로 그대 뒤에 앉아 있는 친구가 오전반으로 가면 자리가 하나 남잖아. 그 자리에 준서가 들어오면 되긴 되지. 일단 뭐 알았어요. 그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나와요. 그대는 화요일부터. 다음 수업이 화요일이 되는 거야. 알겠지? 화요일 날 이 시간에 나오면 돼요. 자, 은성이 왜 안 와? 몰라요. 집이라고 있는데. 알았어요. 자, 68페이지에 있는 개념 체크 14번을 보도록 하죠.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이때까지는 인수분해를 한다고 하면 항상 뭐 x제곱 마이너스 9 이런 것들 말로 하니까 좀 그렇죠? 기다려봐요. 자,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걸 인수분해 해봐라. 그러면 아주 쉽게 편안하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지. 지금 68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인수분해할 때 x제곱 플러스 9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치? 여기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었다고 인수분해가 안 됐었어.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자 라는 게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는 뭐 이런 거면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러고 치웠는데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보느냐?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취급을 해줘요. 는빵이라고 연결을 하면 2차 방정식이 됐죠. 2차 방정식이 됐고 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근의 공식에다 넣으면 해가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적용합니다. 첫 단계 근의 공식을 적용을 하면 x는 어떻게? 2a분의 마이너스 b인데 어차피 x 항이 없으니까 그냥 0이 될 테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역시나 0이니까 됐고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면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9니까 마이너스 36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왜 못했었느냐면은 루트 안에 마이너스 36 되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없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는 알잖아. 루트 안에 마이너스 36이 있으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하고 i를 하나 빼주면 된다라는 걸 이미 배웠죠. 복소수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해가지고 i를 빼줘요. 빼주고 나면 자 도연 루트 36은 얼마죠? 루트 36은? 그래요. 아유 도연이가 있었어요. 자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6i 이렇게 바꿔주고 2랑 6이랑 약분돼요. 약분해주고 나면 결국 나오는 건 뭐냐면 플러스 3i하고 마이너스 3i하고 두 개가 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뭐에?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결국 플러스 3i랑 마이너스 3i 이 두 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근을 구하고 나서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얘 2차 방정식을 풀 때 만약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었다라고 하면 x 플러스 3i하고 x 마이너스 3i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을 해서 x는 마이너스 3i 플러스 3i 이렇게 얘기했어도 되는 거잖아. 그래.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근을 구한 다음에 그 근을 이용해서 요걸 보고 요걸 만들어주고 요걸 보고 요걸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풀어보았어요. x제곱 플러스 9라는 녀석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한번 인수분해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 2차 방정식으로 취급해서 근의 공식 써서 근을 구하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식을 만들어줘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거를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왜 준서가 5번에 오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은별? 아니. 아, 그래요.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생으로 인수분해를 해봐라 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라면 그게 마이너스 값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근을 가지질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곱하기 뭐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식으로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고 얘를 결국 뭘 써줘야 되느냐면 근의 공식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근의 공식 써주는데 여기가 짝수면 x 앞에 있는 녀석이 짝수면 짝수근 공식이라는 것도 있었죠. 뭐 하지만 그게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 그거 써줘도 돼. 요거까지만 원래 공식대로 해보죠. 2a니까 여기서 a는 1이 숨어 있는 거잖아. 써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분모는 2 되고요. 마이너스 b니까 2를 써줘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다음 아영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b제곱은 뭔가 여기서 에이? 그래요. b제곱이 4가 되고요.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6 해가지고 마이너스 24 넣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0인데 얘는 또 어떻게 쓰겠어요?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i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겠네요. 루트 20을 2 루트 5로도 한꺼번에 세트로 그냥 바꿔줬어요. 여러 번 쓰기 귀찮아서. 자, 그 다음에 2라는 녀석을 위아래로 쏙쏙쏙 나누고 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 이게 해가 되고 그러면 얘는 해가 1 플러스 루트 5i랑 하나랑 1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두 개의 해가 있는 거죠. 두 개의 해가 있다라는 걸 구했어. 구했으면 이제 식 쓰는 거는 괄호를 두 개를 해요. 괄호를 두 개를 하고 첫 번째 거 얘를 갖고 와가지고 x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이 숫자를 그대로 써준 거야. 1 플러스 루트 5i라고. 그래야지 요만큼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이거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푼다라고 하면 그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여기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해라고 불렀었잖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5i가 근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하려면 x에다가 빼기 해서 1 마이너스 루트 5i를 그대로 써주면 인수분해가 끝났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약간 괄호 안에 또 괄호 있어서 좀 별로잖아. 그러면 안에 있는 괄호만 마무리를 좀 풀어주면 돼요. 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그리고 뒤에 거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 안에 있는 괄호만 풀었어요.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면 끝입니다. 인수분해가. 어떻게? 근의 공식 써서 보고 쫙 쭉씩 써주는 거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근을 구하게 되는데 거기서 좀 복잡해요. 근의 공식 적용할 때가 복잡하다 뿐이지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됐어요. 세 번째 거는 안 해도 되고 밑에 좀 이따가 확인 체크 풀 때도 125번에 1번이랑 2번까지만 풀고 3번은 그냥 두세요. 3번은 똑같은 방식인데 그냥 숫자만 좀 복잡해요. 자, 넘어가서 필수 예제 15번을 좀 보도록 하죠. 필수 15번. 자, 뭔가 새로운 유형이 나와.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니? 문제를 읽어보시고 자, 문제에서 느껴지는 포스가 뭘 물어보는 건지 알겠니? 두근의 합. 그래요. 자, fx는 0, 얘의 두근의 합을 하나 줬어요. 뭐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걔가 6이다 라는 요거까지 정보를 준 거죠. 준 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f 해놓고 밑에 5x-7은 0, 얘의 두근의 합. 뭐 그 녀석을 알파 프라임 그리고 베타 프라임 얘랑 다른 거야. 다른 것끼리 했을 때 요거 값은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문제를 해석하면 뭐 해석해서 쓴 것 같지도 않지만 일단 그렇고요. 자, 그러면 얘를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주면 좋으냐? 얘가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x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2차 방정식이야? 그럼 일반형으로 쓰게 되면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이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이 6이라는 거죠. 두 근의 합이 6이려면 여기서 a하고 b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냐? 마이너스 a분의 b의 값이 6이다. 요거까지 알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 됐나요? 요건 문제에서 준 거야. 첫 번째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a를 위로 곱하면 마이너스 b는 6a 또는 b는 마이너스 6a 요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을 거야.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요까지 해놓고 쓰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니까 이때까지는 fx였는데 물어보고 싶은 건 f5x-7이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가 뭐니? x 대신에 5x-7이 들어간 거잖아. 그렇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가 딱 x 대신에 5x-7이 들어갔어. 그러면 위에 거를 썼을 때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요거를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될까? x 자리에다가 5x-7을 넣어버리는 거야. 그거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있고 x 대신에 5x-7이라는 게 들어가고 제곱. 뭔가 식이 되게 길어질 조짐이 보이죠? 그 다음에 b 다음에 x 대신에 5x-7 넣고요. 플러스 c는 됐네요. c는 0. 이렇게 식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뭐냐? f5x-7인 것이야. 그래서 써보면 fx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f5x-7이라는 것은 x 대신에 5x-7을 넣은 저런 식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얘를 이제 전개를 해야 돼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부분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놓고요. 여기에서도 원하는 게 뭐니? 원하는 게 두 근의 합을 원한다고. 그러면 x제곱 앞에 있는 개수하고 그다음에 x항 앞에 있는 개수 요 두 개만 알면 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야. 그죠? 두 근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얘를 전개를 해보는 거예요. 전개를 해보면 a 앞에 있고 요 안에 부분 전개하면 25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x 그 다음에 플러스 49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얘는 바로 풀죠. 뭐 5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b 플러스 c는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a까지 곱해주면 25a x제곱 요게 이제 x제곱항은 요거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x항은 얘랑 곱한 마이너스 70ax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부터 먼저 써줘. x항이니까 플러스 5bx 써주고요. 여기서 뒤에 나오는 거 49a 마이너스 7b 플러스 c는 빵. 전개만 했어요. 그리고 여기 상수니까 됐어. 상수는 마음대로 가져라.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버려버리고 필요한 건 뭐냐면요 25a 분의 요거 두 개 x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70a 플러스 5b x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a고 얘가 b 값이 된다는 거야.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면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5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저기 있는 마이너스 70a 플러스 5b 요게 답이라는 거죠. 답인데 이따위로 답을 쓸 수는 없잖아. 그치? 이렇게 답 써놓으면 땡 이렇게 쓸 테니까. 자,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걸 이제 써먹을 때가 온 거죠. b는 마이너스 6a라고 했어. 저게 나왔었죠. b는 마이너스 6a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b 대신에 마이너스 6a를 넣어주는 거예요. b 대신에 마이너스 6a를 넣어주면 이만큼 마이너스 70a였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6a를 넣으면 마이너스 30a가 되겠네. 그래서 분모라는 게 결국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5a분의 마이너스 100a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a랑 a 날려버리고 얘랑 약분하면 1이고 4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그럼 플러스로 바꿔주고 답은 얼마다? 4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탄 길잖아. 뭔가 풀이 과정이 특히 여기 전개하는 과정이 마음에 안 들잖아. 조금 있다가 여기 126번을 풀고 나면 이거 말고 이제 꼼수긴 하나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보여주려고 정석으로 풀면 이렇게 푸는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는다. 그 다음에 얘가 식이 바뀌었어? 그럼 x 대신에 바뀐 거를 넣어준다. 그리고 전개를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구한다 라는 게 정석이고 여기 있는 125번의 1, 2번이랑 126번을 한번 풀어보면 126번 풀 때 조금 더 쉬운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125번에 1번, 2번, 그리고 126번. 보면 도현아, 괜찮니? 아, 도현이 그래 줄 건 줘야지. 친구. 이제 받아가요? 그러니까 아니 수업에 나와야 주지. 맨날 오전에 수업에 오지를 못해가지고 자, 아니 그것만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통으로 주는 거야. 잘 써줘요. 이봐 옆에 열심히 쓰고 있잖아. 벌써 일주일 전에 받았어. 셋이. 너희가 안 쓰네. 괜찮아. 꼭 안 써도 돼. 이거 아이 뭐 주는 건 나의 자유지만 쓰는 건 너희들의 자유지. 소영 왜 제끼고 앉아 있나? 지금 마치 등받이가 이 벽이 다 등받이 같은 느낌인데 어때? 이거 되나요? 네. 아, 이제 내가 보고 있으니까 부담스럽나? 그거 알았어 안 볼게.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인데 야 얘 같은 경우에는 저거 하면 되지 않냐? x 플러스 루트 5랑 x 마이너스 루트 5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한 번만 얘기함. 아, 네. 근해 공식을 몰라요. 그래요. 근해 공식 한번 써드릴게. 자, 중3 때 나오는 건데 앞으로도 자주 써먹으니까 잘 봐두세요. 자, 공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요런 꼴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a, b, c 값이 각각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잖아. 요걸 이용해가지고 근이 나오는 거야. 여기 밑에 나오는 녀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이에요. 적어놔. 적어놓고 앞으로도 근해 공식 쓸 일은 많으니까 꼭 기억해둬요. 여기 있는 숫자들을 넣는 거예요. 오케이? 짝수근 공식이라는 것도 있어. 하지만 일단 이것만 잘 적어두세요. 그치? 굳이 짝수근 공식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 첫 번째 건 됐죠? 아우 훌륭해요. 그래 두 번째 거 풀어보세요. 얘 근해 공식에 넣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혹시? 그래요. 넣어봐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죠. 소영 첫 번째 건 했음? 뭐지? 두 번째 거겠지? 네. 그렇지. 아, 첫 번째 건 너무 쉬워서 손도 대지 않았어요. 뭐 이런 느낌인데. 왜 두 번째 거 이거 숫자 한번 넣어봐. x 뭐 나오는지 빨리 해봐. b가 들어가야 돼. b가 0이지. x항이 없잖아. 없으면 b는 0인 거야. b에다 0을 넣어야 되는 것이지.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려두고 b제곱인데 b가 0이니까 됐고 마이너스 4ac를 해야 되지.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하면 얼마니? 20. 그렇지. 루트 안에 20. 그러면 루트 20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20이라는 게 2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그렇지. 2루트 5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가 된다는 뜻인데 분모에 2가 있잖아. 써보세요. 일단 2루트 5라고 하나 써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 그렇지. 그러고 나서 2랑 2랑 약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근이 뭐가 되냐면 플러스 루트 5하고 마이너스 루트 5 그렇지. 그게 근이 되는 것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써야 되겠죠. 뭐라고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x 마이너스 루트 5 x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에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사실 첫 번째 문제는 근해 공식도 쓸 필요도 없는 문제긴 했어. 왜냐면 x제곱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 x제곱 마이너스 5였잖아. 그렇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해가지고 루트 5의 제곱이잖아 얘가. 그래서 그냥 뭐 x 플러스 루트 5 x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눈으로 봐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했었죠. 했었는데 뭐 굳이 이렇게 근해 공식 쓴 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뭐 확실한 게 좋죠. 두 번째 거는 인수분해 하니까 뭐가 나오나요? 3번 하지 말아요. 3번 하지 말고 밑에 걸 푸세요. 두 번째 거는 얘가 근이 두 개가 나올 건데 근 나온 걸 이용해서 써보면 x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에 x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나올걸? 다들 이렇게 나왔나요? 요거는 이제 근해 공식 써가지고 x 값을 맞아요. 네 구해가지고 풀어보면 조례 나와요. 훌륭해요. 자. 이거 왜 쓰다 말았지? 귀찮아. 여기다. x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5 x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5 맞네. 맞나? 맞아요. 그래요. 왜? 두 번째 거 이거 근해 공식 넣는 거 한번 해보고 싶나? 아니야. 해보고 싶나가 아니라 해보라고. 해보면 자 서비스도 좋은데 한번 해드려야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 안녕? 그래요. 오고 싶을 때 오고. 좋아요. 혹시 자다 늦게 일어났니? 이 친구? 네? 늦게 일어났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놀다 온 느낌인데. 자, 2a분의 b는 6이니까 마이너스 b면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이면 36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건 2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이 되고 루트 20이라는 게 2루트 5니까 2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 하고 2랑 여기랑 여기 있는 거 싹싹 약분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다가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 한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 한번 이렇게 넣으면 저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2번까지는 됐을 때고 소형 2번까지는 됐나요? 125분의 2번까지. 그래요. 앞으로는 어떤 식이든지 사실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예요. 2차 식이라면. 자, 근데 문제에서 보통 인수분해를 하여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 루트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막 i가 나온다든지 이 정도까지 그 인수분해 하는 거 본 적 있나요?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왜 아직 복소수도 안 배웠는데 뭐 갑자기 저도 안 배웠어요. 중3까지 해서는. 중3까지 해서는. 근데 신기한 거는 앞으로 고등학교에 가서도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이 정도까지 인수분해 하라는 뜻은 아니야. 보통 여기 개수가 아니라 숫자가 한 정수나 많이 해봐야 유리수 나오는 데까지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막 루트 나오게 또는 뭐 i 나오게 위에는 i 나오는 것도 있었잖아. i 나오게 이렇게 인수분해 하라는 거 많이 시키지는 않아요. 많이 시키지는 않고 그냥 알아두시라라는 의미에서 한 거고. 자, 더 중요한 건 126번이 더 중요해요. 126번 해보고 있나요? 은성아, 앞부분에 한 30분, 40분 얘기한 거 열심히 찍었거든요. 꼭 봐야 돼. 알았지? 자, 126번. 세진? 왜 넋을 놓고 저희 칠판을 감상하고 있나요? 126번. fx는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4다. 이때 2차 방정식 f 2x-1은 0의 두근의 곱. 어떻게 잘 되고 계시나? 한번 같이 풀어볼까? 오, 열심히 풀고 있네. 거의 나오기 직전인 것 같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126번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얘가 일단 먼저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fx라는 녀석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게 되겠죠.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두게 돼요.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얘가 fx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어져 있는 조건이 두 군의 합이 3이고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이 4다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바꿔 써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ax 제곱 그 다음에 두 군의 합이 3이니까 마이너스 3ax. 갑자기 왜? 여기 a분의 마이너스 3a를 해봐봐. 그러면 a 없어지고 마이너스 3만 남겠죠. 그게 바로 저기 있는 합에 마이너스 값 붙인 거가 된다는 얘기야. 자, 아니, 자 여기서 보면은 알았어요. 자, 두 군의 합이 3이라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a분의 b가 3이라는 얘기잖아.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a분의 c라는 게 두 군의 곱이니까 4랑 같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b는 a를 위로 곱해봐요. 마이너스 b는 3a 나오죠. 여기서 a를 곱해보면 c는 4a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a고요. c는 4a예요. 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나오게 되면 요식 자체를 바꿔 써줄 수가 있어요. b 대신에 마이너스 3a, c 대신에 4a를 넣어서 a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4a는 0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실제로 묻는 거는 뭐냐면요. f 2x-1은 0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2x-1이라는 거를 위에서 x 대신에 2x-1을 넣어주는 거야. 넣어주면 a 곱하기 2x-1의 제곱 마이너스 3a 곱하기 2x-1 플러스 4a는 0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뭐냐면요. 이 두 군의 곱 요걸 물어봤거든. 두 군의 곱이 나오려면 이 식에서 두 군의 곱을 알려면은 뭐랑 뭐만 있으면 되냐면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그리고 상수 요 두 개만 알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x제곱이 나오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x제곱이라고 하는 건 얘 제곱해가지고 4x제곱 곱하기 a니까 4a x제곱 요게 이제 x제곱항은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고 왜? 뒤에서 아무리 뭘 해도 x제곱항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죠? x제곱항은 요거고 그 다음에 상수가 나오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수가 나오려면 얘를 제곱해서 아마도 거기서 숫자가 1이 나올 건데 상수가 거기 앞에 a가 있으니까 플러스 a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 여기서 상수가 나오려면 요거랑 곱하는 거가 상수가 나오겠죠. 요거랑 곱하면 x 1차항이니까 그래서 얘네 두 개 곱하면 플러스 3a 나올 거고 뒤에 마지막에 플러스 4a 요만큼이 상수항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걸 다 전개를 하면 x 1차항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잔뜩 나오겠지만 그건 이 문제 푸는 데는 사실 필요가 없다고. 두 군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근과 계수의 관계 계속 써먹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4a분의 이거 다 더하면 8a죠? 4a분의 8a 이게 바로 두 군의 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 날려버리고 너도 약분해주면 1이고 2니까 답은 2가 된다라고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석적으로 푸는 거고 꼼수를 하나 알려줄게요. 뭐 꼼수를 알려주면 하여튼 자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126번 같은 문제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요.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4다라고 이렇게 줘놨어요. 줘놨으면 얘가 저기서 a라는 문자를 갖고 다니는 게 되게 힘들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만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이면 무조건 그냥 fx라고 둬도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fx라는 녀석에다가 아예 x제곱으로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고 x제곱이었어? 그러면 두 군의 합이 3이려면 마이너스 3x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두 군의 곱이 4려면 플러스 4가 나와야 되겠죠? 요거를 fx라고 두고 풀어도 밑에 거를 쭉 가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로 더 이상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요 조건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f 2x-1 얘는 어떻게 될까요? 뭔가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쉽게는 못하나? 2x-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2x-1 플러스 4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4x제곱이 제일 앞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라는 녀석은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4 해가지고 4분의 8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저기서
이렇게 문자로 줄줄줄줄 끌고 다니기 귀찮으면 이렇게도 해도 된다는 얘기죠. x제곱 앞에 그냥 1이라고 둬도 안 될 건 없다. 근데 보통 문제에서 뭐 x제곱 항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끔씩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두면 안 되겠죠. 근데 거기에 여기서는 최고차항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으니까 이렇게 1이라고 두더라도 문제는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었군요. 저희 꼼수가. 알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게 뭐였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시부터 이어서 이제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자기 원하시고. 아, 단톡방에다가 올려놔. 적어놔야지 또. 서랍 좀 만들어줘요. 서랍이 뭐야? 아, 책상에? 좀 크고 넓은 거. 알았어. 책상은 큰 걸로 바꿔줄게. 큰 걸로 바꿔주는데 서랍은 모르겠다. 서랍은 모르겠지만 일단 큰 걸로 바꿔줄게. 책상은 5월에. 자, 알았어요. 자, 69페이지를 보세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이 부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2차 방정식 하나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얘가 보통 근이 몇 개가 나오느냐? 2개 또는 1개 또는 안 나온다 뭐 이렇게 했었잖아. 그거는 뭘로 알았었니? 우리 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하기 바로 전에 했던 거 판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판별식. 그래요. 판별식으로 알아봤었어요. 판별식으로 알아봤었는데 얘가 지금 여기서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얘를 근을 끝까지 안 구하고도 과연 실근을 몇 개 갖는지, 게다가 그게 만약에 2개를 갖는다고 한다면 걔네들이 플러스 값인지 마이너스 값인지를 완전히 끝까지 값을 구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라고 하는군요. 요거를 알아봅시다 하면, 자, 그렇다면 일단 두 근이라 그랬으니까 실근이 존재를 해야 돼. 실수근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적어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 왜?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그 다음에 0이면 중근인데 근이 하나인데 그것도 두 근이라고 보긴 해요. 두 근이 하나의 숫자로 겹쳐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두 근이 나온다는 거에서부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를 한번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전에 배웠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면 두 근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랑 베타랑 합하면 얘가 부호가 뭐가 될까? 둘 다 양수래.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래. 플러스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게 되겠죠. 요것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랑 플러스를 곱했어요. 양수랑 양수를 곱해요. 그러면 부호는 값을 알려는 게 아니라 부호만 알려는 거야. 부호가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처음에는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고, 두 근을 합해도 0보다 크고 두 근을 곱해도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두 근이 모두 음수. 그러면 위에 거에서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일단 D는 똑같아요. 근을 가져야 되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필요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될까? 둘 다 음수니까 음수 더하기 음수하면 그 값은 음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음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근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음수 곱하기 음수하면, 그치,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잖아. 은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런 것처럼 0보다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면, 두 근 부호 다름 이라면 이번에는 판별식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0보다 커야 돼. 여기는 등호가 없어져. 왜? 두 근이 부호가 다르려면 중근일 수는 없잖아. 중근이라는 거 숫자 하나인데 그 숫자 하나가 플러스이면서 동시에 마이너스일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D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나와야 되고, 거기는 없지만 추가해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생각을 해보면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면 어느 게 절대값이 크냐에 따라서 얘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의 부호는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의 부호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왜?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작다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 이런 근들을 가진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죠. 요거를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물어보느냐면은 한 페이지만 넘겨봐요. 한 페이지만 넘겨보면 71페이지에 보면 필수예제 16번이 나와요. 필수예제 16번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요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푸는 문제인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플러스 5는 0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k 값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일단 요 식에서 첫 번째 판별식부터 생각해 주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요거 세 가지를 다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음은 뭐예요? 이 책 다음은요? 다음 책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고1 고등수학상은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인수분해 다 했어요. 인수분해 2강까지 봤니? 아, 했어요? 아니요. 아직 3강은 안 찍었어요. 2강까지는 올려놨어. 2강까지 올려놨고 동영상으로. 왜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지? 인수분해요. 인수분해 파트 우리 여기서는 수업 안 하고 동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얘기했잖아. 여기서는 하는 것 같은데. 왜? 인수분해 때 왜? 인수분해 야 중학교 때 하던 거랑 거의 비슷한 건데? 거기서 조금만 더 한두 가지만 더 나가는 것 뿐이에요. 혹시 본 사람 있나요? 인수분해 강의를 저 유튜브에다 올려놨어. 그런 것 같아. 자, 빨리 줘. 자 계속해보면 뭐 하는 거니? 자,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D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보기 안 좋으면 다시 이렇게 쓸게요. 자, B 값이 마이너스 2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 곱하기 1 그 다음에 C는 K 플러스 5가 C가 되겠네요. 요거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요거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 곱하기 5 하면 마이너스 20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K라는 녀석이 있고 4랑 마이너스 20이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6이 되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4K라는 녀석은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넘겼고 마지막으로 K라는 녀석은 이제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는데 마이너스 값으로 나눠줄 때는 어떤 거 있었니?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있었죠. 마이너스 값으로 곱하거나 나눌 때 그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바꿔주고 마이너스 4로 나누게 되면 이쪽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16 나누기 마이너스 4를 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됐고 요게 하나가 나온다. 이 판별식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잖아. 그치?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서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실제로 계산하면 값이 2가 되는데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됐네. So what? 이 정도면 항상 0보다는 2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얘에서는 특별히 K의 범위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면 되고 마지막에 3번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커야 된다.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A분의 C 해서 K 플러스 5가 두 근의 곱이잖아.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범위를 더 얻었어요. 1번 범위, 2번 범위를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이 문제가 끝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합쳐보려면 좋은 방법으로는 역시나 수직선을 그려보는 게 제일 깔끔해요. 물론 수직선 한참 그리다 보면 저는 수직선 안 그려도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면은 바로 해줘도 되는데 자, 마이너스 5라는 값 있고 마이너스 4라는 값이 있다. 그러면 요 범위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쪽 방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보다 큰 거니까 여기는 빵꾸를 뚫어주고 이렇게 돼서 겹치는 부분은 요만큼이 되겠네요.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고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조건을 다 체크를 해서 만족시키는 K 값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 그거를 찾아내는 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의 기본적인 풀이법이 돼요. 근데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니 이상하다. 2차 방정식 단원인데 왜 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부등식을 풀고 있죠? 굉장히 부등식 많이 푸는 그런 단원이기도 해요. 다 이게 범위가 다 부등식으로 나오거든. 부등식으로 나오고 최종적으로도 얘랑 둘이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막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니까 거의 준 부등식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를 한번 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127번 문제를 좀 풀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 그냥 뭐랄까 좀
문제들을 푸는데 약간의 인내심들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되긴 하죠. 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려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하가 얘가 되려면 어떻게 D 값은 0보다 첫 번째 D를 확인해야 되는데 D 값은 0보다 커야 되겠죠. 왜? 중근일 수도 없어. 이거는 중근이라 그러면 서로 다른 부호가 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아까 여기 D 해놨거든. D가 뭐였냐면 사실은 요거예요. 요게 D죠. 판별식이죠. 판별식. 적용한 거 저거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6이라는 게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저기서 중간에서부터 가면 얘의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K, 16이니까 K는 부등호 방향 바꿔서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된다. 요게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확인해 줄 필요가 없죠.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확인해 줄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알파 곱하기 베타 값. 두 근의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테니까.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0보다 작아야 된다. 그거를 써주면 저기서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이 뭐였냐면 K 플러스 5였어요. K 플러스 5가 0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해서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된다. 요게 두 번째 범위가 됩니다. 1번이랑 2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 써있는 수직선을 한번 재활용을 해보면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쪽 방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뭐야 둘 다 작네? 그러면 요쪽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거 요거를 골라주면 된다는 거죠. 두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어차피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답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부등식 문제를 풀고 있는 느낌이죠. 자, 다음에 두 번째 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 하고 식이 하나 더 나와 있어요. 2번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1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7은 0. 얘의 두 근이 모두 음수래 이번엔. 그래요. 모두 음수야? 그러면 일단 판별식은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로 두 근의 합은 둘 다 모두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0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0보다 커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체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제는 짝수를 쓸 때가 왔어요. 2라고 이렇게 묶어놨잖아. 나 짝수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여 주죠. 어떻게? B'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7 요만큼만 해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주는 거죠. 짝수근 공식은 뭔가요? 쉽지? 아까 그 근의 공식 쓸 때 근의 공식이 짝수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도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뭔데요? 원래 있었던 게 B라고 하면 그걸 2로 나눈 값이 B 프라임이 돼요. 나머지 AC는 그대로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B가 짝수일 경우에. 그래서 해보면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해보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7 해서 K제곱 K제곱이 날아가 버리고 남는 거는 2K 마이너스 6밖에 없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K가 6보다 크거나 같고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하나 나오고요. 어디서? 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값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K 플러스 1 이게 두 근의 합이야. 요게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얘기고 그러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2 넘기면 마이너스 2K 2 되고 K는 부등호 방향 바꿔주면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에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눈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두 번째 범위.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은 어떻게 되냐? A분의 C니까 K제곱 플러스 7 요게 두 근의 곱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얘가 보는 순간 K라는 게 지금 뭐니? 뭐라고 실수 K라고 이렇게 돼 있죠. 실수 K라고 하면 어떤 실수든지 간에 실수를 제곱을 하게 되면 걔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게 이제 실수의 성질이지. 그쵸?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실수는 없어요. 따라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게다가 거기다 7을 더했어.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커단 말이야. 이 당연한 식을
써놓은 거죠. 당연한 식을 써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K의 범위에 대해서 더 제약 조건이 없어. K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얘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식이 써 있는 경우에는 얘랑 얘 두 개를 만족시키는 범위만 구해주면 그게 그냥 답이 되는 것이야. 얘는 특별히 고려해줄 필요 없다. 왜? 항상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랑 2번을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해보면 K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내주게 된다는 것이죠. 맞냐? 근데 어째 좀 느낌이 좀 쎄하다. 느낌이 쎄한 것이. 잠깐만 있어봐요. 잘못 봤어. K가 3보다 크거나 같은데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놓은 줄 알았어요. 자, 그럴까봐 수직선을 쓰라는 거예요. 민망한데. 자, 마이너스 1이고 3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녀석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거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건 이렇게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네요.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문제 풀 때는 이제 범위가 난무하잖아. 막 한 2개씩, 3개씩 이렇게 나오거든. 그거를 수직선에다가 좀 표시를 해보고 푸는 게 좋습니다. 권장해요. 권장하고요. 자, 그럼 127번에 1번하고 2번하고 두 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두 개 풀어보고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필수 예제 한두 개만 더 보고 마무리하면 되겠군요. 자, 아직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고 앞에 있는 녀석 얘를 한번 풀어보세요. 화이팅. 이게 짝수면 짝수 공식 쓰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니 이만큼 x 앞에 곱해져 있는 거 전체가 짝수면은 짝수를 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얘가 짝수인 걸 알려주려고 2를 앞으로 뺀 거야. 2랑 곱하면 무조건 그 수는 짝수가 되거든. 2 곱하기 3은 얼마인가요? 네? 2 곱하기 3 짝수지. 2 곱하기 10은 짝수지. 그래서 2랑 다른 수를 곱하면 무조건 짝수가 돼요. 그렇다는 거죠. 왜 안 풀음? 반항이냐? 왜 안 풀음? 어느 쪽 한쪽을 지우고 싶은데. 어려워요. 그래? 아니야, 이렇게 참고하면서 푸는 것 같아서 막 섣불리 지우기가 좀 그러네. 알았어요. 조금 이따 지울게. 왜 안 풀어? 에이, 그러고 있네. 그러고 있긴. 자, 은성 펜을 들고 일단 판별식이라는 녀석을 한번 적어볼까요? 1번 땡겨가지고 판별식 한번 적어보세요. 쏘요? 판별식이 뭐였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그러면 b값이 어느 건가요? b값이? 그렇지, 그게 b야. a는? 그렇지. c는? 그래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쓸 준비가 됐네. 한번 써봐요. 안 와. 그거 뭐 그거 뭐 몇 개 없는데 그거 되게 써봐 빨리. 아니 왜 다 판별식도 안 쓰고 이렇게 넋을 놓고 있는 겐가? 이 친구들 혹시 판별식 쓸 줄 알아요? 응? 알았어요. 판별식 너 이거 하나 줄게. 빨리 판별식 써봐. 되게 시원하다. 냉장고에 있던 거 갖고 온 거냐? 에잇 그러면 좋아. 타협. 127번에 1번은 그러면 저랑 같이 풀고 2번은 그대들이 풀어보는 거 알았지? 아니야, 물론 계속 풀고 있었으면 계속 풀고 있어도 돼요. 아이씨, 다들 뭐 넋을 놓고 있어. 알았어요. 한 번 더 같이 차근히 보도록 해요. 자, 127번 1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127번에 1번. 자, m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 곱하기 m 플러스 1의 x 플러스 4는 0
요거의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m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한다고요? 판별식부터 확인을 해줍니다. 판별식을 써야겠죠. 씁니다.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요만큼이 b예요. 뭐 사실 이것도 짝수근을 쓰면 되긴 하는데 짝수근 별로 원치 않으면 그냥 그대로 써도 안 될 건 없습니다. 요만큼이 b니까 이거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이만큼이죠. m제곱 플러스 1 써주고, 그 다음에 c는 4니까 곱하기 4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판별식 D가 된다는 것이야. 얘가 값이 뭘 가져야 되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가져줘야 되죠. 그럼 이제 전개를 해보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이 4m 플러스 4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4랑 4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16을 곱해주는 셈이 돼서 마이너스 16m제곱 마이너스 16. 이 뒷부분은 전개를 했어요. 전개를 했고, 자 이제 얘도 전개를 해줄 타이밍이죠. 4m 제곱하면 16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4 곱하기 4 하니까 플러스 32m 플러스 16 마이너스 16m제곱 마이너스 16. 자, 전개는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렇죠? 이상한 데 없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랑 날려줄 수 있네요. 얘랑 날려줄 수 있네요. 와, 짱. 자,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려면 32m이라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m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32로 나눠주면 되지. 나눠주면 이쪽은 m밖에 안 남고요. 여기는 32분의 0인데 32분의 0은 얼마인가요? 어우, 훌륭해요. 훌륭해요. 이거 0이니까. 아, 그래요? m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처음 나오는 범위입니다. 됐고, 판별식 가지고 보는 건 됐고, 두 번째, 넓게 써야지. 판별식 전개하는 거야. 할 수 있잖아. 귀찮을 뿐이잖아. 귀찮아하지 말고 해요. 자,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이 어째야 되겠니?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0보다 작다. 요걸 써먹을 때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하나 써주고 a가 m제곱 플러스 1이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a, 그 다음에 b는 요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4 곱하기 m 플러스 1,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죠. 일단 식은 이렇게 써요. 식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보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하더라? 분모에 있는 녀석을 일단 좌변과 우변에다 곱해주고 싶을 것이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m 값이라고 하는 게 m이 실수라고 돼 있죠. 실수 m이라고 했으니까 m 제곱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거기다 1까지 더했지. 따라서 분모가 항상 양수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그냥 m제곱 플러스 1을 곱해버리고, 이거 플러스인 거 왜 알아야만 했냐 하면은 m제곱 플러스 1을 곱할 때 부등호 방향을 바꿔줄까 말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m제곱 플러스 1이 플러스면 그냥 곱해요. 곱하면 좌변은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4 m 플러스 1 이게 좌변이 돼버리는 거고, m제곱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우변은 자 0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 하면 어떻게 돼요? 도현? 이거 얼마예요? 훌륭해요. 0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m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고, 그럼 이제 m 값의 범위를 곧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4 넘기면 마이너스 4m이 4보다 작고, m은 이제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바꿔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게 두 번째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아직 안 끝났어요.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둘 다 음수라 그랬으니까 둘이 곱하면 0보다 크다.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써줘야 되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 m제곱 플러스 1분의 4라는 값이야. 그게 이제 두 근의 곱이죠. 저기서 근과 계수와 관계 써보면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했던 거 있잖아. m제곱 플러스 1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죠. 플러스고, 분자에 있는 녀석도 부호가 플러스네. 그럼 플러스분의 플러스인데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잖아. 여기는 m에 무슨 값이 들어가도 항상 성립한다고. 그래서 얘는 m은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자, 알았어. 난 다 좋으니까 니네들끼리 알아서 메뉴 정해. 나는 무조건 따라갈게. 라는 그런 녀석인 거지. 그래서 메뉴는 뭘로만 정하면 된다? 1번이랑 2번의 공통으로만 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랑 2번이랑 공통으로 하게 되면 수직선을 그려서 마이너스 1이랑 0을 찍어주고 첫 번째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그려주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죠.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다 라고 하면 겹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이라고 해놓고 쓸 것은 이 범위를 나타내 줘야 되니까 m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끝입니다. 저거까지 했으면 안 돼요. 어디? 저거 3번 한 거까지 해서 쓰면 안 돼요. 3번 한 것까지 해서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저렇게 쓰면 틀려요? 뭐? m은 모든 실수 이거? 응. 그러면? 저거 계속 해가지고 계속 하면 뭐 나와요? 저기가 뭔가요? 3번. 아 이거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겠지?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4가 0보다 크다. 당연하다. 그래서 답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당연하다. 이거 세 번째 거에서 나오는 범위는 이거야. m은 모든 실수. 왜요? 무슨 수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한다. 지금 이 부등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m이 어떤 값을 가지면 이 부등식이 성립할까를 범위로 나타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m에 무슨 값이 들어가서 성립하기 때문에 m은 모든 실수라고 쓴 게 요 식에서 이 부등식을 푼 결과는 이렇게 써줘야 돼. 요 부등식만 풀었다 그러면 언제나 성립한다 라고 써도 되고 m은 모든 실수라고 써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2번 그리고 사실 이것도 3번 범위긴 해. 3번식에서 나오는 범위인데 다만 모든 실수인 것 뿐이지. 그래서 세 개가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을 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사실 이 문제에서 풀어보라 그러면 막히는 데가 어디냐면 요거까지는 잘 풀어. D까지 해가지고 그럼 M은 0보다 크거나 같은가 봐 라고까지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런 식을 보고 망설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얘가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m제곱 플러스 1을 양변으로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타협했으니까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볼 수 있을 거야. 이거 한 문제만 풀고 집에 가자. 네. 집에 가자. 자, 가게 빨리 풀어봐. 네, 대답은 잘하더니 왜 옆에 은별이 풀고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거죠? 판별식을 써봅니다. 판별식을 써봅니다. 왜? 판별식 연습도 되고 좋지. 뭔가 되게 끄적끄적 쓰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마지못해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훌륭해요. 아 그래 맞아. 2차 부등식 안 배웠지? 2차 부등식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니? 2차 부등식? 이상하게 2차 부등식도 교과 과정에 없었는데 이 문제에서 2차 부등식 푸는 문제가 나오긴 나오더라고. 맞아. 지난 시간에 오전반도 그거 하다가 그래서 2차 부등식이 나오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쥐쥐 쳤던 기억이 나네요. 이것도 같이 풀어야 되나? 127번에 2번이죠? 일단 되는 데까지 한번 해봐. 막히더라도. 아마 지금 은별이가 딱 쓴 걸 보니까 2차 부등식이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이상해. 2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만 했지? 중3 때. 그거 아니 1차 부등식인데 그런 거 여러 개 있어가지고 범위 이렇게 골라내는 거 그거는 했을 거야 중3 때. 자 127번에 2번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같이 봐야 되겠네요. 자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요 식이 한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려네요. 그러면 얘는 d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써야 되겠죠. 써야 되니까 판별식부터 먼저 가보면 마이너스 2a의 제곱 b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 플러스 2. 이 정도 해주면 이제 판별식이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4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이네. 자,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 이걸 보는 순간, 아, 이런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해가지고 4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요만큼은 인수분해가 되죠. 뭐라고?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군요. 그렇게 되면 요거까지 하고 나면 야 이거 2차 방정식 같은데 이게 부등식이네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게 뭐 뒤에서 이제 배우긴 할 거야.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우긴 할 건데 얘가 인수분해한 꼴 자체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범위가 숫자가 a는 2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 이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그러면 작은 거보다는 더 작고 큰 거보다는 더 큰 범위로 간다는 걸 2차 부등식을 할 때 배워요. 배우는데 지금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일단 해주고 아마 요거 다음 단원이 부등식인데 거기서 나올 거야. 자, 작은 거보다는 작은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a는 큰 거보다는 커야 되니까 2보다 크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고 요거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건 다음에 2차 부등식 할 때 얘기해 줄게. 두 번째 조건을 가면 알파 곱하기 베타 여기서는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것이 되고 자 그러면 수직선 위에서 나와 있는 숫자들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이런 것들이 있네요. 첫 번째 범위를 표시해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또는 2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범위니까 결국 이 두 가지가 겹쳐지는 범위는 요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a는 어떻게 돼야 된다?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 요게 답이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아마 이 문제의 의도는 D는 그냥 보지 말고 알파 곱하기 베타만 봐라 라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만 봐도 웬만하면 D는 다 성립이 되는 그런 예를 문제에다가 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굳이 꼭 그렇게 버리고 가야겠니? 알겠어요. 자 오늘 그럼 어디까지 했냐면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까지 했습니다. 그게 둘 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일 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건들 체크하는 거 봤어요. 부등식 푸는 문제, 그런 문제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야 숙제 듣고 가야지. 어디가? 일로 와봐. 숙제. 뭘 또 빨리 말해요. 야. 아이고 허리야. 이 친구 모든 책을 다 넣고 다니는군요. 어디가? 일로 와. 이씨, 뭐 답지부터 나오냐 왜? 자 보면 2차 방정식에서 최대치수 아니고 오 엄청나죠? 떨어뜨릴 뻔. 2차 방정식의 작성 ax 플러스 b 끝까지네? 오 489번까지예요. 갖고 있나? 책 샀나? 은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와요. 사오고 489번까지인데 뭐 다 풀어라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못 풀 그런 분위기니까 풀 수 있는 데까지 일단 앞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풀어와요.